아니 선생님, 제가 선생님하고 거래를 하기 싫다고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아,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안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매장에서 제가 정말 그걸 온몸으로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이 있을 때 이게 항상 구체적인 어떤 특수한 상황과 연결될 때 아, 추상적인 개념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죠. 수학 문제를 풀 때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런갑다 라고 이해를 하지만 그게 문제풀이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완벽히 하나가 되잖아요. 말하자면 개념이라는 이 추상적인 어떤 큰 것은 남자라면 구체적인 어떤 것은 여자겠죠. 이게 합쳐져야 확실한 어떤 깨달음이라는 자식이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추상적인 하기 싫은 것을 안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런 개념 들었을 때 뭔가 멋있다, 뭔가 있는 것 같다, 머리로는 90% 이해되지만 완벽히는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 생활을 하면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는 안경원에 하루에 대부분을 있으니까 아, 이게 그 의미구나 라는 걸 실제 사례를 맞닥뜨릴 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경과 인문학이라는 거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영위하는 어떤 직업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서 맞닥뜨린 어떤 특수한 상황과 인문학적인 어떤 추상적인 개념과 연결되는 어떤 그런 것을 항상 추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추상적인 개념, 보편적인 개념을 깨달으면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미국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데 헬기 2대가 같이 갑니다. 그래야 어떤 헬기에 미국 대통령이 탔는지 모르잖아요. 테러 분자들이 어떤 헬기에 대통령이 타고 있는지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유도 미사일을 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는 헬기가 격추될 위기에 다다른 거죠. 그때 그 옆에 따라가고 있던 헬기가 대신 그 미사일을 맞습니다. 맞으면서 sacrifice 이렇게 말하면서 산화하는데, 그때 제가 sacrifice가 뭐라는 걸 딱 깨달았어요. 희생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희생이라는 단어, sacrifice라는 개념은 머릿속에 있었지만 그것을 그 영화를 보면서 그 특수한 상황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게 그래서 고귀한 거구나, 이렇듯 어떤 개념과 특수한 상황이 만나야 비로소 깨달음이 얻어지는 겁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등장하셨던 분이에요. 얼굴이 약간 넓으셔가지고 둥근 태를 하고 싶은데 동그란 둥근 태를 쓰면 부엉이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약간 타원형, 아주 절묘한 사이즈의 동그리 안경테가 필요한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절묘한 안경테를 제가 골라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 영상에서 안경테 선택을 할 때 눈이 자다 라는 말처럼 눈이 측정기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눈으로 딱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죠. 이 정도 써야 된다. 그건 제가 좀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황금 분할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금 분할이 정확하게 되는 그런 둥근 테를 골라드렸고, 그분이 다른 걸 여러 번 했는데 한 번 쓰고 버리고 한 번 쓰고 버렸는데 이거는 계속 쓸 수 있는 그 테가 바로 이 테입니다. 이 테를 써야만 한다라고 해서 경찰관이셨는데 타 지역에 갔을 때도 이 테를 구해달라 해서 제가 주문해 오면 하시기도 하고 뭐 그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법가적이시기 때문에 장사꾼은 도가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좋게 말했을 때. 그래서 좀 안 맞는 게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전화로 이걸 보내달라 해서 제가 당연히 렌즈를 넣어달라는 것이겠거니 해서 렌즈까지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전화가 와서 아니 렌즈까지 제가 말을 안 했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 렌즈 기존에 썼던 거를 끼워 넣으려면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렌즈를 끼워 드렸는데, 그럼 보통의 경우 그냥 좀 싸게 해주십시오, 그냥 이거 쓸게요, 새 거니까 더 좋겠죠 라고 하면서 그냥 씁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럼 그냥 렌즈 가격은 놔두시고 택값만 주십시오. 이래서 택값만 받고 그냥 쓰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알을 빼서 보내드릴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쓰십시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분하고는 택배로 거래를 하는 거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여의치 않으니까 테를 구해달라 해서 테를 구해 놓으면 또 맞춰 가시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안경테가 어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경찰관들은 그런 경우가 많죠, 파손이 됐는데 견적서를 좀 써달라는 거예요. 보험 청구를 해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해서 해드렸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또 해드리고 막 이랬습니다. 나름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소모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전화를 자주 하시기도 하고 뭐가 잘못됐니 이러면서 저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시키는 분이 계세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사람의 특성이니까. 그거는 좋다 이겁니다. 견적서를 받으면서 자기가 안경이 부서졌으니까 안경을 며칠 내로 와서 맞추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또 호텔을 구해놔라 이래서 제가 재고 부담이 있지만 구해놨습니다. 여러 장을 구해놨습니다. 다양한 색깔을 원한다. 그런 분들이 요구사항이 또 많아요. 갈색태, 검정색태 색깔별로 좀 구해놓아 달라 그래서 색깔별로 구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용만 당했나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갈색태가 있느냐, 그냥 오프라인에서 오셔가지고 스무스하게 안경을 맞추시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태를 구해놔라, 재고가 있으면 해드리는 건데 제가 계속 재고 부담을 떠안을 수는 없는 거고 조금 어렵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그때 견적서 받아가시고 오시기로 하셔가지고 본의 아니게 약속을 어기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붙일 때니까 택배로 태만 보내달라 이러시는 거예요. 예전에 또 한 번은 똑같은 태를 보냈는데 태가 좀 다른 것 같다, 예민하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다르다 뭐 이러면 또 곤란해지니까 택배로는 하지 마시고 직접 오셔가지고 매장에서 보시고 결정하셔서 하시려면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또 강하게 법과적인 게 딱 튀어나오는 거죠. 아니 왜 돈 붙인다는데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약속을 어기시고 본의 아니게 그래서 선생님하고 거래를, 신의를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랬더니 또 강하게 뭐 그런 게 어디 있느냐만 말씀하셔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하고 거래를 하기 싫다고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그것도 좀 비겁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네 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이 좀 더 이상합니다 뭐 이렇게 오고 가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이네 하면서 탁 끊어버려요. 근데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하기 싫은 걸 하지 않는 게 진정한 자유구나 라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분에게 안경테를 팔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냥 하기 싫은 거 하기 싫다라고 결정하고 하기 싫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물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보다 하기 싫은 걸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죠. 하고 싶다는 것도 사회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더하기가 쉽고 빼기가 어렵잖아요. 자녀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 가르쳐 줄 때 보면 더하기는 쉽지만 빼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보다 나누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나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요구하시는 고객들과는 더 이상 거래를 하기 어려운 거죠. 그분이 돈을 내고 안 내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편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그분에게 제가 선생님하고 거래를 하기는 싫거든요 라고 진심 어린 말을 했을까? 나도 좀 순진했다, 순수했다, 이분에게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나? 그냥 안경테가 요즘 가격이 좀 올라서 예전 가격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것도 사실이니까. 아니면 글쎄요 재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재고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막 섞여 있어 가지고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약간 피해가는 식으로 말할 수 있었는데 왜 내가 진심이었을까? 나에게 덜 진심일 때 진정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나에게 덜 진심이라는 게 뭘까요? 그게 나를 버릴 수 있는 것,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오로지 주관적으로 세상을 보니까 진심인데, 그러지 말고 유체이탈적으로 벗어난다면 나에게 진심이지 않을 수 있고 나의 에너지를 많이 뺏어가는 분들을 상대할 때도 진심으로 막 이렇게 말을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상대방이 좀 덜 기분 나빴을 수 있죠. 이상한 사람이네 라는 그런 반응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다라는 생각도 뭐하러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단계죠. 하고 싶은 걸 일단 해봐야 됩니다, 사람이. 그런 다음에 하기 싫은 걸 안 해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고 싶다, 하기 싫다라는 것에서도 벗어나서 나로부터 초월해서 나에게 진심이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메타인지적으로 돈을 입금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이즈가 같니 틀리니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기 싫은 것도 없을 거 아닌가. 그 어떤 고객들과도 드라이한 관계, 물 흘러가듯이 도가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어떤 고객과도 척이 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구사하려면 정말 이런 것까지 깨달아야 되겠다.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게 자유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진심이지 않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 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